네, 섹터 분석 오늘은 인터넷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죠. 여기랑 인터넷 기업이랑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 기업이라 하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인데요. 사실 인터넷 기업은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검색 광고라던가 커머스라던가 컨텐츠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이지만은 앞으로는 좀 AI 인프라 사업에 좀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막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된 그 가운데는 이제 지난달이었죠. 뭐 젠슨 황과 이제 회동이 있었을 때 SK그룹 그리고 네이버 이해진 의장 이런 이벤트를 뭐 기점으로 해서 그런 기대감 더 높아진 것 같고 사실 정부에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거나 하려면은 인프라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운영 노하우 뭐 클라우드 등등 AI 뭐 어느 모델이라던가 이런 운영 노하우가 전체적으로 좀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본 경험이 있는 네이버 아니면 인프라에 대한 좀 구축 그 여력을 가지고 있는 SK, KT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SK텔레콤이랑 네이버를 종목 가운데서는 주목을 하셨던데요.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으로 짓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사용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게 네이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수의 해외 통신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던데 네. 어느 포인트에 또 SK텔레콤은 주목할 부분이 있을지요? 이제 SK텔레콤은 통신업종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방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통신업의 대장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 또 새롭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시각이 생기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이 발표가 되고 또 회사가 그런 계획들을 공시하기 시작하면서 SK는 하이닉스 그리고 그룹의 전체적인 제조 수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팩토리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를 좀 외부 매출로서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숫자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과거 통신업에서 가지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한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어떤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네이버랑 약간 좀 차별화돼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기가와트급이다, 메가와트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메가와트급만 해도 당장에는 한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은 심지어 기가와트급 AI 클라우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 이제 AI 팩토리를 통해서 국가 AI 인프라의 백본이 되겠다.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최신 GPU라던가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네오 클라우드 사업 저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자질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점이군요. 맞습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선봉장에 섰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앞으로의 주도권을 어떻게 주게 될까요? 이제 네이버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클라우드든 데이터 센터든 뭐든 사실 지금은 오늘 장에서도 보여지지만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사람들이 더 먼저 관심을 갖죠. 뭐 건설도 해야 되고 또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GPU도 필요하고 그런데 AI는 사실 그 인프라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동시에 연결이 되고 또 수요자로부터 이제 이 수주를 받고 매출을 일으켜야지 수익화가 되는 구조인데요. 네이버의 그간의 이 행적을 보면 이미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인 용도로 가지고 있고 네이버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자체 LLM을 이미 구축해서 확보해서 이걸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걸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미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근데 이게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하게도 이런 걸 다 해보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가 뭘 하려면 잘할 수 있겠지. 예. 네,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기대감인 단계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아니면 KT, 네이버를 보는 데 있어서 네. 서로가 가진 역량이 좀 다르다.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그 여러 가지 능력치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보이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소버린 네. AI이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소버린 AI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국가적인 차원의 AI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소버린이라는 그 뜻 자체는 사실은 내가 이제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한마디로 보안에 취약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국가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물론 그걸 또 국가적인 기관으로 보면은 막 비슷한 거지만은 그렇게 자체적인 내부 AI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많은 기관들이 사실 그 소버린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해본 경험 그리고 그 인프라를 따라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인프라 솔루션 업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니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수요는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직은 없다.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좀 그런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좀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네. 네이버나 아니면 우리나라 카카오, SK텔레콤 등의 수입 모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히게 될지는 잘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점이어서 그런데 네.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기대 포인트라고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빅테크는 대부분 미국에 이제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밸류 체인이 네. 그걸 뚫고 우리가 경쟁한다? 이거는 이미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가능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미국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소버린 AI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좀 대안을 찾고자 하는 국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중동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소버린 AI 구축을 원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 이 플랫폼을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내수에만 집중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해외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 이제 그걸 솔루션을 좀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협력이 좀 필요한 거죠. GPU 안정적인 공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그런 GPU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이 네. 필요하고 엔비디아 측면에서도 또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하나만 좋으면은 이게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엔비디아도 그런 수요를 또 계속 찾아야 되는 사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적당한 파트너십이 한국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예. 저희는 보고 있어요. 중동이나 동남아나 유럽 시장 공략에 또 강점을 보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이버에 주목을 하셨고요. 네. 그 또 다른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 사실 지금 이제 파업 중인데 파업 장기화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AI 사업 수익화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혹시나 이 파업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파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개발 일정을 좀 지연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렴은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은 AI 투자라던가
저 에이전틱 AI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카카오도 그런 베타 버전 그리고 대중화된 그런 그 버전을 이미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런 투자와 사업들은 이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사실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근본적인 이 회사의 AI 역량이나 아니면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제 저희는 자본시장에서 또 회사를 바라봐야 되니까 아마도 카카오가 여러 이유에서 좀 과도기에 접어들어서 내부적인 이제 그런 분열이라던가 그런 게 또 이렇게 좀 골마 터져 나오는 신호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또 악재다.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가겠다. 네. 영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인터넷 주가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약세죠. 근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수의 적기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하반기 전망 그리고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당장 하반기 전략으로 하기에도 참 호흡이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엊그저께 이제 네이버 뭐 애널리스트 간담회 이런 것도 간단하게 했어서 거기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나왔던 질문들을 보면 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지금 당장 하는데 너도 나도 사실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 그럼 나중에 이제 수익화 될 시점에 됐을 때 저가 공급에 대한 우려는 없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지 당장 예측이 불가하지만은 네이버가 그 속에서 뭔가 이 회사 또 나름대로 과도기에 서 있다. 기존 이 사업 모델의 축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 수익성도 아마 하반기, 4분기 이후나 돼야 또 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투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젠슨 왕이 와서 만나고 발표하고 이럴 때는 막 확 기대감에 불타오르다가 근데 뭐 AI 기대감 좀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또 왔다 갔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점을 상당 기간 지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보면 안 되겠군요. 맞습니다. 멀리에서 이제 큰 그림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지 체크하는 관점에서 의견 주셨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